신호 발생 패턴에 따른 분류를 이제 좀 하다가 뭐 퀴즈도 풀고 그다음에 질문 들어온 게 있어가지고 몇 개 질문 좀 대답하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우리가 크게 보면은 신호가 어떤 패턴으로 발생하느냐에 따라서 확정 신호, deterministic signal이라고. deterministic signal. 이건 결정돼 있는 신호야. determine이 뭐 결정하다 이 말이잖아. 결정돼 있는 뭐 이런 확정돼 있다 이렇게 돼 있는 거죠. 확정된 deterministic한 시그널이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근데 지금까지 배웠던 모든 것들이 deterministic한 시그널이야. 모든 신호들이라고 지금까지 배웠던 뭐 회로이나 아니면 뭐 렉탱귤 펄스나 사인파나 코사인파나 뭐 이런 것들 있잖아. 익스포넨셜 뭐 이렇게 나가는 것들 모든 것이 다 그거야. 디터미니스틱한 시그널이야.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뭐 이게 결정돼 있는 신호들인데 뭐 그러니까 그 극단적으로 얘기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그 대학 과정에서 배우는 것들 있잖아. 대학 과정에서 배우는 것들 중에서 만약에 뭐 통신이나 뭐 통신공학 같은 것들 여기서 노이즈 같은 게 나오거든. 그거 빼고는 다 그냥 디터미스틱한 시그널로 생각해도 괜찮아. 왜냐면 그렇게 해야지 풀 수 있거든. 아니면은 뭐 그냥 거의 풀 수가 없어 이게. 그래서 결정되어 있는 신호, 뭐 여러분들이 회로 이론에서 하나, 뭐 그다음에 뭐 디지털 공학에서 하는 거랑 뭐 전자회로에서 하는 거 뭐 다 디지털 그냥 이게 확정된 신호야. 그 랜덤 신호, 이거는 또 랜덤인데 랜덤 불규칙한 거. 이 주로 이제 노이즈 같은 거 아직 안 배웠어. 동전 던지기 이런 것들은 뭐 수학적으로 배우는데 이게 어떤 신호로 연결되는지는 아직 잘 모를 테니까 그건 아직까지는 알 수는 없고 이게 디터미스틱한 시그널이랑 불규칙한 랜덤한 시그널인데 실제로는 여러분들 생각을 해봐. 이 세상에 확정적인 신호가 많겠어? 불규칙적인 신호가 더 많겠어? 이 세상에 어떤 게 더 많을까? 예. 신원형, 예, 신원형이 생각하기는 어떤 신호들이 더 많을 것 같아요? 불규칙한 신호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지. 뭐 세상에 규칙적인 게 어디 있어? 진짜 여러분들이 책에서나 규칙적인 게 나오는 거지. 불규칙 모든 게 다 불규칙이에요. 여러분들 인생 자체도 불규칙적이고 이 세상에 규칙적인 건 없어. 이게 실제로 존재하지 않아. 이게 여러분 책에 나오는 신호들이라고. 이게 책에 딱 그 패턴에 맞게 뭐 사인파, 코사인파, 뭐 렉탱귤 펄스파 뭐 이런 것들 뭐 그다음에 뭐 삼각 펄스파 뭐 이런 것들 있잖아. 그런 것들을 책에만 나오는 거야. 실제로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다고 그런 거는. 그러니까 이거 좀 뭐 불규칙 신호를 도대체 어떻게 하느냐라고 생각을 좀 이 세상에 존재하는 거야 이게 이 세상에 확정적인 신호는 여러분 책에서만 나오는 신호라고 이 책에 이 세상에 만들어낼 수 없는 신호라고 이런 것들은 없다고 이런 것들은 실제로 엄밀하게 얘기해서는 근데 뭐 일단 불규칙한 신호가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이걸 다 할 수는 없는 거고 그래서 뭐 하긴 하는데 뭐 이게 굉장히 많다라는 거는 알고는 있어야 돼. 뭐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뭐 신호 에너지인데 요거 하기 전에 이제 풀어보고 넘어갑시다. 그래서 퀴즈로 보면은 xt가 주기함수이다 라는 걸 주기t는 요 주기함수 어떻게 했는데 xt는 x의 t 플러스 kt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k는 뭐 상수 뭐 정수라고 해야 되겠네. 정수이다 뭐 이렇게 표시해야 되겠네. 그렇고 그 다음에 주기를 구하시오. 요 2번 요런 것들은 뭐 1번은 그렇지만 2번은 뭐 이거는 뭐 중앙사에 뭐 거의 100% 나온다고 생각해야 돼. 이 주기 구하는 거. 그 주기를 구해야 되는데 주기를 구하려면 먼저 여러분들이 이제 이 주로 코사인이나 사인에 대해서 내가 주기를 구하라고 그러거든. 그게 제일 뭐 쉽기 때문이고 나머지 것들은 표현하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그런데 이걸 이제 사인파나 사인이 2파이 ft 플러스 세타 이렇게 주로 이렇게 많이 표시된다고 a 코사인 이렇게. 그럼 이렇게 주기하고 관련된 것들은 주기하고 관련 없는 것들은 다 지워도 괜찮아. 이것들 뭐 a 세타 이건 전혀 관련이 없어. 주기하고. 주기하고 관련된 거는 뭐만 주기 관련되냐? 요 앞에는 2파이 F, 요 T 앞에 붙어 있는 요 상수들. 요게 주기하고 관련돼 있는 거거든. 여기에서 그러니까 2파이 F로서부터 요 주파수 이게 주파수거든. 이게 주파수.
주파수고 주기는 어떻게 되냐? 1 오버 F 이렇게 된다고. 주기가.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어떻게 되는 거야? 여기에서 일단 먼저 주파수부터 구해야 돼. 요거는 전혀 상관이 없다고 그랬잖아. 이런 거 10 이런 거 뭐 6파 이런 거 전혀 상관이 없어. 이런 거 그냥 무시해도 괜찮아. 여기에서 주기를 구하기 전에 일단 주파수는 어떻게 되죠? F1이라고 합시다. 첫 번째 신호니까. F1은 어떻게 뭐가 되는 거야, 이게? 이종수. 이종수. 왜 또 그걸 해? 어? 아니, 주기가 어떻게 되냐고. 아니, 주파수가 어떻게 되냐고, 이게. 어? 주파수가 이게 결국은 2파이 F가 0.5파이니까 이렇게 하면은 F는 뭐가 되는 거야? 4분의 1이 되겠네. 4분의 1. 그러니까 이게 지금 채팅으로 했네. 왜 마이크가 없어? 아니 왜 마이크가 없어? 아니, 핸드폰으로 그 마이크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아니, 노트북 마이크가 고장난 게 문제가 아니라 핸드폰으로 켜면 되잖아. 다음 시간에 내가 물어봤을 때 대답을 해야 돼. 무슨 마이크가 없어서 안 된다 이런 얘기 하면 안 돼. 어떻게 쓰는지 해놔. 그러면 주파수가 4분의 1이니까 주기는 뭐가 되는 거야? 주기는 4가 되겠네, 이거는. 그럼 여기에서 또 그 다음에 주파수 18T니까 이게 주파수가 어떻게 돼? 전응식 네, 교수님. 어떻게 돼? 주파수는 200이 됩니다. 어? 뭐라고? 죄송합니다. 10파이티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지. 주파수는 5가 됩니다. 그렇지. 오지. 그러니까 주기는 어떻게 되는 거야, 그러면? 5분의 1이 됩니다. 5분의 1이지. 그 다음에 20파이T 이렇게 나가는 거, 강상민, 네, 어떻게 돼? 주파수하고 주기하고 어떻게 돼? 주파수는 10이고 주기는 10분의 1인 것 같습니다. 10분의 1. 이제 주기를 다 구했어. 이게 주파수 다 구하고. 이제 주기가, 첫 번째 거는 4고, 두 번째 거는 5분의 1이고, 세 번째 거는 10분의 1이 된다고. 그럼 여기에 공통되는 거, 어떤 배수를 해야지 이게 전체 주기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강유정. 네. 어떻게 돼? 분모를 10으로 맞춘 다음에 어, 40으로 하면 됩니다. 뭐라고? 아니, 풀었을 거 아니야, 이거 오늘. 40으로 하면 됩니다. 40? 4가 됩니다. 4. 그렇지, 4지, 4. 네. 이게 4가 되는 거예요, 4. 4. 이게 5분의 1이고, 뭐 10분의 1이니까, 뭐 당연히 1이 다 맞추는데 이게 t가 4로 돼야 되니까 4가 되겠지. 그 다음에 두 번째 거 봅시다. 100파이 t, 요거에 대해 일단 주파수는 어떻게 돼? 김명보. 네, 교수님. 주파수하고 주기하고 어떻게 돼, 이거? 주파수는 50분의 1이고 뭐라고? 50이요. 잘 안 들려. 50분의 1이라고? 아니요, 50이요. 50. 그 다음에. 그럼 주기는 어떻게 돼? t는 역수니까 50분의 1입니다. 50분의 1 이렇게 되고. 그럼 두 번째 거. 김성원. 네, 교수님. 이거 주파수하고 주기 어떻게 돼? 주파수는 200이고 주기는 200분의 1입니다. 그렇지. 3번. 김성지. 어떻게 돼, 이거? 600T다. 600T. 주파수 어떻게 돼, 이거?
김성지 어디 갔어? 이거 왜 얘기를 안 해? 안 들리나? 그러면 쳐봐 그러면은 그게 채팅창에 쳐보라고. 이거 어떻게 되는 거야? 주파수 어떻게 돼 이거? 파이분의 300 그래. 응? 되고 그러면은 주파수는 이렇게 되고 그럼 주기는 어떻게 돼? 주기는 300분의 파이지. 그러면 여기까지는 구했어 이게 주기가 요렇게 50분의 1이고 200분의 1이고 이게 300분의 파이 이렇게 되어 있을 때 김수종 네, 교수님. 어떻게 해요? 이 주기 전체 주기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주기가 주기 못 구하는 거 아닙니까? 못 구해요. 그래. 맞아. 이거 없어. 주기가 없어. 주기를 만들. 첫 번째하고 두 번째는 결국 550분의 1이고 200분의 1이니까 뭐 이게 50분의 1이 되겠네. 이 첫 번째 두 개의 주기는 그렇게 구할 수 있는데 이 세 번째 주기는 어떻게 파이가 들어가기 때문에 3.1415고 이게 순환 뭐 이렇게 그 무리수가 돼가지고 이게 결국 이 두 개의 공통 그걸 찾을 수가 없어. 이 주기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주기가 없다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요거는 뭐 내가 풀어봐야 되겠다. 이거는 뭐 코사인 곱하기 코사인 되는데 여 밑에 이제 힌트를 내가 줬지. 코사인 A하고 코사인 B하고 하면은 2분의 1에다 코사인 A 플러스 B하고 코사인 2분의 1이 되니까 요거는 다시 적으면 2 곱하기 2분의 1에 코사인 두 개 합한 거 150 파이 t 이렇게 되고 플러스 그 다음에 코사인 어떻게 빼기 하면 50 파이 t 이렇게 되겠네. 이렇게 되니까 뭐 이거는 1이고 뭐 이건 사실 큰 상관없고 여기에서 주파수 이게 F1은 이게 75가 되겠고 T1은 그러면은 1 오버 75가 되겠고 요거는 F2는 1 오버 25가 되고 T2는 1 오버 25 이렇게 25가 되니까 이거 어떻게 되는 거야 결국 뭐 이게 주기를 구하라 하면 요게 되겠네 요게 이게 75분의 1이고 이게 25분의 1이니까 사실 이거는 75분의 3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뭐 이게 되겠네. 75분의 3개 해야 되는 거. 요게 주기는 요 75분의 3이 되겠네. 그러니까 25분의 1이 되겠네. 요거는 25분의 1 이렇게 돼. 그래서 요거 2번 요거 다 구할 수 있어야 돼. 이거 뭐 사실 작년 중간고사 문제야 이거. 이렇게 나와 시험. 그 다음에 이제 질문이 들어왔는데 질문 뭐냐면은 그 주기 신호를 내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었어. 주기 신호가 주기랑 비주기를 나누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오늘 이제 풀 거예요. 곧 이제 풀 건데 주기 신호인데 이게 그러면 주기 신호는 뭐 컨티뉴어스 타임 시그널은 뭐 주기 신호가 되느냐, 비주기 신호가 되느냐, 그다음에 디스크리트 타임 시그널은 주기 신호가 되느냐, 비주기 신호 그 뭐 이렇게 하여튼 뭐 어디를 자료를 보니까 뭐 이게 컨티뉴어스 타임 시그널은 뭐 주기 신호다 뭐 이런 식으로 적어놨더라고 보니까 그거 좀 잘못 적혀 있는데 그렇지 않고 컨티뉴어스 타임 시그널도 이건 타임에 대해서 나누는 거잖아. 타임에서 연속이 되면 우리가 컨티뉴어스 타임 시그널이라고 그래. 컨티뉴어스 타임 시그널. 그 다음에 타임에서 끊어지면은 딱 끊어지는 걸로 하면은 디스크리트 타임 시그널이거든. 그러니까 끊어지는 거랑 연속되는 거랑 이거는 주기가 되는지 비주기 되는지 그건 별 상관이 없어. 그러니까 연속이 된다 하더라도 주기 비주기가 있을 수 있고 끊어진다 하더라도 주기 비주기가 있을 수 있어. 뭐 당연히 이렇게 돼. 그러니까 만약 우리 여러분들이 잘 알듯이 컨티뉴어스 타임에서 주기 신호는 뭐 사인이나 코사인 이렇게 나타나면 되겠지. 조금 전에 했듯이. 그 다음 비주기는 어떻게 되느냐, 뭐 익스포넨셜이 들어간다든지 뭐 로그가 들어간다든지 아니면 아까 했던 것 중에서 좀 어려운 게 뭐 코사인에다가 그러니까 이 코사인에다가 파이티 이게 600 파이티 이런 거 약간 좀 어렵잖아. 이런 거 코사인이 600 파이티 600t 600 파이티 같으면 이게 분명히 존재하는데 이 주기가 이게 600t가 되다 보니까 이게 주기가 뭐 300분의 파이라는 게 들어가면서
다른 거하고 이게 최대 공약수가 없지. 최소 공배수가. 그래서 이게 없어진데 뭐 하여튼 같이 되면 이런 것들이 비주기가 되는 거고. 그럼 디스크리트 타임은 어떻게 되냐? 주기가 뭐 이거 똑같아. 사인에다가 2파이 n, t 대신에 n으로 바뀌면 돼. n은 어떤 값을 말하는 거야. 이게 t는 어떤 값이든 되잖아. 이게 t는 뭐 0부터 t가 뭐 1 사이에 되는지 뭐 100으로 되는지 뭐 이렇게 어떤 구간 내 모든 값들을 다 포함하는데 이 n은 어떤 자연수만 딱딱 얘기하는 거라고. 뭐 자연수, 정수를 얘기하는 거지. 마이너스 n,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뭐 0, 1, 2, 3, 4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이것도 주기가 된다고. 주기 신호라고. 그 다음 비주기 신호는 이게 뭐 위에처럼 이게 익스포넨셜 3t에다가 3n으로 바뀌면 이거 이제 비주기 신호가 되는 거지. 근데 여기에다가 이제 어떻게 되냐면은 sin n 이렇게 들어가요. 파이가 안 들어가면서 이렇게 되면은 이게 주기 신호가 비주기 신호가 돼버려. 사인이랑 코사인이 이렇게 되는데 이 얘기는 나중에 내가 할 테니까 지금은 알 필요 없고 나중에 내가 다시 언급할 거니까 요 사인 이렇게 사인 n은 사인 파이가 들어가면은 별 상관이 없어. 파이가 들어가면 주기 신호가 돼. 파이 n 이런 거 디스크리트 타임에서. 그러니까 주기하고 비주기하고 컨티뉴스 타임하고 디스크리트 타임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어.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거야. 그림을 그려보면 이런 거라고. 이렇게 되는 거 이게 이 컨티뉴스 타임이 이렇게 되면 이게 주기 신호잖아. 사인파. 이렇게 되나 점으로 찍어서 이렇게 디스크리트 타임을 점으로 찍어서 하는 거잖아. 이게 이렇게 하는 거랑 뭐 이게 점으로 찍는다고 이게 주기가 없을 수는 없거든. 주기잖아 이것도. 똑같다고. 그러니까 컨티뉴스 타임은 이제 타임에서 끄는 건데 타임의 관점에서 보는 건데 주기냐 비주기냐 이런 것들은 좀 달라지는 거고. 그 다음에 요걸 이제 또 물어보더라고. 지난번에 이제 실습한 것 중에서 이 매트랩 실습한 것 중에서 이제 뭐 이걸 물어보는데 뭐 요렇게 이게 점을 찍는 거랑 콤마를 하는 거랑 이렇게 땡땡 콜론을 하는 거랑 이게 도대체 뭐하냐? 이건 뭐냐 하면은 이거는 어떤 매트릭스에서 어떻게 되냐면은 매트릭스 A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돼 있다. 1, 2, 3, 4, 5, 6, 7, 8, 9 이렇게 되면은 이걸 우리가 이 사이즈를 어떻게 하냐면 3x3라고 그래요. 3x3. 왜 3x3냐? 이게 로우로 이렇게 줄로 이 세 줄이 있잖아요. 세 줄. 이게 요 앞에 걸 말하는 거예요. 줄수. 줄수. 이 옆에 가로줄수. 줄수를 앞에 고 그다음에 세로 줄수는 요렇게 이 라인, 이 컬럼이라고 그러는데 컬럼. 이렇게. 이게 세 개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세 개. 이건 세로 줄수. 이렇게. 그러면 예를 들어서 A가 여기 지금 다르게 뭐 자꾸 이렇게 나와. A가 뭐 B라 합시다. B. A는 X. B가 예를 들어서 1, 3, 5, 뭐 4, 8, 12 뭐 이렇게 돼 있다.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되는 거야? 줄이 어떻게 되는 거야? 이거는 가로줄 수는 하나, 둘 이렇게 되는 거지. 두 개. 그러니까 2by 그러니까 세로줄 수는 하나, 컬럼 수는 세 개 이렇게 되니까 2by3가 되는 거지. 이렇게. 3가 되거든. 그 여기에서 이걸 나타내는데 이게 A라는 매트릭스에 여기서 보면은 이게 2,1 대 3, 그러니까 2, 여기 A에서 2,1에서 3,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1부터 3까지 다 해라는 거야. 두 번째. 이거는 두 번째 라인, 요 가로줄로 이 두 번째 라인에서 요 2가 나오면은 요걸 말하는 거예요. 여기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2인데 이쪽 이 세로줄 요 두 번째 라인인데 두 번째 라인에서 이게 1부터 3까지 다 하라고 하는 거지. 이게 1부터 3까지 컬럼 수니까 이게 1, 2, 3 내가 지금 잘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잠깐만 아까 해봤는데 이거는 뭘 말하는 거냐면 이거는 2, 5, 8 요걸 말하는 거로 요렇게 요걸로. 그러니까 이게 컬럼으로 말하는 거, 이 콜론 말하는 거잖아. 이거는 1부터 3까지 다 가져가라는 거야. 다 가져가라고. 2는 고정돼 있고. 그래서 요게 그다음에 이 쉼표로 나타나는 거 있잖아요. 쉼표로 나타나는 거는 이거는 요 앞에 요 두 개를 구분하는 거라고. 이게 두 개를 쉼표로 나타나는 거. 요거는 내가 이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지금 해가지고 안 되고 매트랩 실습할 때 내가 다시 그걸 보면서 해줄게. 이거는 뭐 그냥 그 테크닉이니까 이건 좀 이따 내가 다시 또 해줍시다. 뭐 다시 돌아가서 오늘 이제 제일 중요하게 오늘 이제 굉장히 중요한 거 하고 있어. 지금 할 거야 오늘. 뭐냐면은 에너지랑 전력이랑 요 두 개를 구분해야 돼 여러분들이. 에너지랑 전력이랑. 그래서 에너지하고 전력하고 요걸 구분해야 되는데 에너지하고 전력이 뭐냐? 에너지가. 그러니까 에너지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뭐 전력 거의 구분 없이 거의 사용하고 있어. 실제로 보면은 사용하고 있는데 에너지랑 전력은 엄밀하게 얘기하면 좀 약간 다르긴 한데 거의 같은 개념이야. 같은 개념으로부터 출발했는데 이건 이제 하다 보니까 좀 나누게 되어 있는 거야 이게. 그래서 보면은 신호의 에너지와 전력 신호, 뭐 전력을 말하는데 전력 이건 뭘 말하는 거냐 하면은 에너지나 전력이나 두 개가 뭐 하는 거냐 하면 내가 뭔가를 보내는 만들어내는데 필요한 어떤 그 무슨 양이야 어떤 양. 그 이거는 둘 다 어떤 신호를 만드는데 필요한 뭐 어떤 양을 말하는 거지 어떤 양. 그만큼 필요하다고 뭐 이게 뭔가 힘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고 에너지를 정의하기는 좀 사실 어려운데 근데 뭐 에너지는 어느 신호에 어느에다 적용하냐면 이거는 비주기 신호에 되죠. 비주기 넌 피리어디 넌 피리어딕 신호에 적용 에너지는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아까도 내가 뭐 이거 하면서 뭐 확정 신호는 디터민 시그널이 많냐 랜덤 시그널이 많냐 당연히 랜덤 시그널이 훨씬 더 많아 이 세상에 여러분들 뭐 책에는 뭐 이렇게 자꾸 디터미니스틱한 시그널이 나오다 보니까 뭐 사인 코사인 뭐 이런 거 나오고 막 뭐 익스포넨셜 이런 거 로고 나오다 보니까 이 세상에도 그런 게 많겠지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냥 그건 우리 머릿속에서만 존재하는 신호들이고 실제로 존재하는 것들은 다 이게 다 대부분 다 이게 불규칙하게 된다고 마찬가지로 우리 이 세상에 존재하는 거 주기 신호랑 비주기 신호 어떤 게 더 많을 것 같아요? 주기 신호랑 비주기 신호랑 주기랑 비주기랑 어떤 신호가 훨씬 더 많을 것 같아요? 당연히 비주기가 훨씬 더 많아. 주기 신호는 거의 없어 사실은. 뭐 그냥 사인 코사인 우리가 수업 시간에 배우는 거 그 사인 코사인 이런 거 할 때만 나오는 거지 실제로 만들어내는 신호는 뭐 이거 다 다르잖아 이게. 이게 다 다르게 된다고. 그러니까 이게 훨씬 더 많다고 이게 주기 신호. 근데 물론 주기 신호도 중요하지. 내가 뭐 그렇다고 없다고 해서 중요하다는 얘기, 안 중요하다는 얘기가 아니라 주기 신호가 훨씬 작다고 이게. 비주기 신호가 훨씬 많다고. 존재한다고. 여기서부터 출발해야 되겠지. 그러니까 비주기 신호부터 출발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비주기 신호는 어떤 신호를 만들어내는데 어떤 신호를 만들어내서 이제 뭐 이제 전송을 하든지 뭔가를 하려면은 뭔가가 필요하잖아. 뭔가 뭐 일을 해야 되잖아. 일을 그 우리 고등학교 때 여러분들 물리 시간에 배웠는지 모르겠지만 에너지랑 일이랑 뭐 등가하다고 뭐 그런 거 배우면서 에너지라는 거에 대해서는 배웠을 거야. 에너지가 뭔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디파인하기는 어렵지만 그래서 보면은 에너지라는 건 이렇게 생각하면 돼. 어떤 XT라는 게 있는데 어떤 XT 요 신호를 뭐 이런 신호가 있다. 이런 신호, 이 비주기 신호라 했으니까 이 신호가 이런 신호를 만들어내는데 필요한 어떤 양을 말하는 거야. 뭐 필요한 어떤 일의 양을 말한다고. 이걸 하다 보니까 이게 XT가 되다 보니까 보통 일반적인 경우는 비주기 신호라고 그러니까 이게 마이너스 뭐한대부터 뭐한대까지 다 해줘야 되거든. XT를 만들어낸다. XT를 주로 만들어내려면 어떻게 되냐면 에너지는 어떻게 되냐면은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까지 x의 제곱의 t의 dt 이렇게 된다고. 제곱을 해줘야 된다고. 이게 xt가 이게 xt를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까지 dt 하는 게 아니라 xt가 제곱을 하는 거야. 제곱을. 이게 아니라고. 이게 아니라 xt 제곱을 해서 이걸 해주면은 이게 이제 1의 양이 주로 이제 우리 여러분들 뭐 많이 배울 텐데 요렇게 많이 나와 이게. 그래서 제곱으로 주로 많이 나온다고 이게. 그래서 제곱을 이제 뭐 인테그럴 해서 이렇게 나타나는 게 이제 우리가 이제 1이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보통의 경우는 요게 가등해. 그리고 이제 생각해 보면은 대부분 이게 정의로는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까지 이렇게 다 해야 되지만은 일반적으로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까지 어떻게 어떤 신호가 존재하겠어. 우리가 뭔가를 신호를 만들어낸다. 라고 하면은 어떤 특정 대역에만 존재한다고. 그러니까 대부분은 어떤 특정 대역에만 존재해 이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어떤 특정 대역에서 예를 들어서 10초부터 뭐 100초 사이에만 존재한다고. 응? 그러니까 이론적으로는 마이너스 무한대인데 이론적으로는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까지 다 존재하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고. 마이너스 무한대까지 어떻게 존재할 거야? 어? 그런 게 어디 있어? 그런 게 우리 지구도 무슨 45억 년 전에 뭐 만들어졌다고 그러는데 그 이전에는 뭐 어떤 신호가 있겠어? 물론 뭐 빅뱅 전에 뭐 137억 년인가 뭐 그 전에는 뭐 빅뱅이 뭐 나타났다고 하지만 그때 이전에 뭐 어떤 신호가 있었는지 모르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넓게 잡아도 이 우주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거 뭐 세계를 생각하면 137억 년, 138억 년 전에는 아무것도 없었던 거야 이게. 뭐그 전에 신호가 없었다고. 이거 마이너스 무한대라는 게 말이 안 된다고. 이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무한대라는 건 마이너스 137억 년, 138억 년 전이라고. 그 이전은 몰라. 그러니까 무한대가 이게 개념상으로만 있는 거라고. 이 무한대라는 건 어떤 개념이지 실제로 어떤 숫자가 아니라고. 응? 그러니까 실제로는 사실은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인데 실제로는 어떤 특정 구간 A부터 B까지 X제곱이 T를 dt 하는 거라. 원래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라고. 응? 그러니까 대부분은 요렇게 계산을 한다고. 요렇게. 그러니까 이게 이론적으로는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이고 근데 이게 또 뭐 이게 학문하는 사람들이 좀 또 특징이 또 뭐냐면 또 막 어떤 예외적인 케이스를 막 계속 생각해가지고 막 이렇게 하다 보면은 어떤 걸 또 생각할 수 있냐면 요런 경우야. 예를 들어서 좀 이따 나오겠지만 우리가 요런 것들을 할 수 있어. 어떤 이 익스포넨셜로 이게 떨어지는 거. 요런 식으로 예를 들어서 A의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T 이렇게 되는 거. 0보다 작을 때 0이었다가 이런 거에 대해서 에너지를 구해라 하면 이거 구할 수 있거든. 에너지. 뭐 나중에 할 거 지금 한번 해봅시다. 이 에너지는 어떻게 구하느냐. 그럼 이게 XT잖아. XT가 A인데 아까 했듯이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까지 XT의 X제곱 T를 DT를 하라. 이렇게 돼 있는데 XT가 지금 어떻게 돼 있냐면은 XT가 지금 보면은 0보다 작을 때는 0이야. T가 0보다 작을 때는 0이고 T가 0보다 클 때는 A의 exponential 마이너스 T에 이렇게 된다고. 이렇게 되잖아. 그럼 이걸 이제 집어넣어야지. 그러면은 이걸 이제 대입을 해줘야지. 여기에 대입을 해줘야 되는데 이게 어떻게 T가 0보다 크냐 작으냐에 따라 달라지잖아. 그럼 요거를 인테그랄을 요걸 나눠줘야지. 어떻게?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0까지 X제곱 T에 dt 하는 거랑 그 다음에 0부터 무한대까지 X제곱 T에 dt를 해줘야 된다고. 그러면은 요게 에너지가 되는데 이게 에너지가 되는데 잘 봅시다. 이거 지금 에너지를 한번 계산해 보는 거야. 그러면은 0보다 작은 구간에는 뭐 XT가 뭐라고 했어 이게? XT가 뭐라고 했어? 이게 뭐야 지금? 이게. 김현경. 네, XT 0보다 작은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0 사이에는 XT가 뭐가 되는 거야 지금? 0입니다. 이게 0이지. 그 다음에 이 0보다 큰 거 여기에서는 뭐가 되는 거야? A 곱하기 2의 마이너스 t승입니다. 그렇게 되니까 제곱을 했으니까 A의 제곱에다가 exponential 마이너스 이. T 이렇게 되겠네. 잘했어. 네.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이건 0을 인테그랄 하는 거니까 이건 뭐가 되는 거야? 0이 된다고. 이거는 0을 인테그랄 해봤자 어차피 0이니까. 살아남는 건 요 뒷부분 요거만 살아남는다고. 그럼 요거를 인테그랄 해주라는 거야. 그럼 이거는 결국은 A 제곱은 뭐 인테그랄 상관없으니까 0부터 빠져나가고 0부터 2에서 exponential 마이너스 2T를 dt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요거 exponential dt를 요걸 한다. 그러면 A 제곱은 그대로 있고 이게 마이너스 2분의 exponential 마이너스 2t 요거를 어떻게 0부터 무한대까지 이렇게 해줘야 되잖아. 그럼 무한대 넣으면 뭐가 되는 건 무한대. 무한대 넣으면 제로고 0 넣으면 1이 되니까 결국은 이게 2분의 A 제곱 이렇게 되겠네. 이렇게 된다고. 이 에너지는 이런 신호에 대한 에너지는 이렇게 된다고. 2분의 A 제곱. 이게 좀 나올 거야 이게 뒤에 나오는 걸 내가 지금 먼저 풀었어 이거. 이게 뒤에 이게 나와 이게. 지금 요 문제를 내가 푼 거야 이거 A 제곱 T 0보다 큰 거. 여기에 대해서 지금 이거 풀었는데 이게 이제 우리가 요렇게 하면 굉장히 좋은데 이렇게 하면은 쉬운데 마이너스 무한대까지 하면 좋은데 이 문제가 좀 약간 또 애매한 때가 있어. 이게 0이고 0보다 작을 때는 0이고 이렇게 되면 이거는 전혀 상관이 없는데 요런 경우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요런 경우는 잘 생각해 보면 어떻게 되냐면은 이게 쭉 이건 똑같아. 0보다 큰 거에서는 A의 exponential 마이너스 T인데 0보다 작을 때 예를 들어 A였다. A. 이렇게 되는 경우. 이렇게 되는 경우. 이렇게. 그러니까 XT가 어떻게 되냐면은 이게 0보다 작을 때는 A이고
0보다 클 때는 a의 exponential 마이너스 t다. 이렇게 된다. a고. 이렇게 되는 경우에 대해서 에너지를 구하여라. 예, 해봅시다 이걸. 그럼 이거는 어떻게 되느냐? 이거 에너지는 어떻게 되냐면은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까지 해주고 x의 제곱의 t에 dt를 한다. 그러면 이것도 아까 했죠.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제로까지 해주면 이게 이 구간에 x 제곱 t에 dt에다가 그 다음에 0부터 무한대까지 x 제곱 t에 dt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요게 보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이게 a 제곱 여기 a가 들어가 있지 여기에다 a가 들어가야 될까 이게 똑같이 그러면 이거는 다시 적어주면은 인테그랄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0까지 a 제곱을 dt를 해줘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것도 a 제곱에 0부터 무한대까지 이게 exponential 마이너스 2t의 dt 이렇게 되겠네. 이 뒤에 거는 아까 계산한 거랑 똑같으니까 2분의 a 제곱 t 되겠네. 어떤 상수가 나온다고. 2분의 a 제곱 t 이렇게 된다고. 근데 요 앞에 걸 계산해 보자고. 요 앞에 거 계산해 봐. 이 계산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이거? a 제곱을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까지 이렇게 한다. 그러면은 a에다가 a 제곱은 상수니까 나가고 1을 이제 인테그랄 하니까 t가 되겠지. t를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0까지 한다. 이게 뭐가 되는 거야 이거? 명세현. 이 뭐가 돼? 교수님. 이거 어떻게 돼 이거? 값이 뭐가 되는 거야? 무한대가 무한대가 돼. a 제곱에다 무한대인데 원래 a 제곱 곱하기 무한대가 되는데 뭐 a 제곱 무한대나 뭐 그냥 무한대나 뭐 똑같은 무한대야. 그냥 우리가 개념으로 뭐 할 수밖에 없어. 이거는 무한대라는 건 안 돼 이게. 그러니까 에너지가 아니라는 거야 이거는. 이건 에너지가 아니라고. 아니라고. 이런 신호는 에너지가 아니라 에너지 신호가 아니라는 거야. 이게 무한대가 나오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수학에서 제일 싫어하는 게 뭔지 알아? 수학하는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거 뭐냐 하면은 무한대예요. 무한대. 수학은 무한대를 왜 싫어해? 개념으로만 존재하는 거거든. 이거는 어떤 값이 아니라고. 이거 우리가 분모에서 우리가 분모가 0이 되면 안 되잖아. 분모가 0이 되면 안 되거든. 그 왜 그러냐? 분모가 왜 분모가 0이 되면 안 된다. 라고 그러거든. 왜? 왜 그러냐? 왜? 분모가 0이 되면 뭐가 되는 거야? 0분의 1이 뭐가 되는 거야? 무한대가 되기 때문에 그래. 무한대가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x분의 1을 y는 x분의 1 이걸 그래프를 그리면 어떻게 되는 거야 이게? 이게 x가 있고 이거 y축 이렇게 그리면 어떻게 돼? x가 0으로 수렴하면 수렴할수록 어떻게 되는 거야? 이게 올라가서 이 무한대가 된다. 이쪽도 마이너스 쪽도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무한대가 되는 거. 이렇게 무한대가 가거든. 무한대. 그 무한대를 싫어해. 그러니까 무한대는 뭔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피하려고 그러는 거야. 물론 어쩔 수 없이 개념으로 써야 될 때는 써야 되긴 한데 그걸 안 넣는다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아니 에너지를 구해봤더니 무한대가 나와. 이게 무한대가 무한대가 나온다고. 그럼 뭐 무슨 말이야 이거? 에너지가 안 된다. 에너지 신호가 아니라는 거야. 이런 신호는 이게 보니까 에너지 신호인 것 같아. 분명히 주기 신호는 아니거든. 주기 신호 아니니까 뭐 파워인 것 같은데 에너지가 안 된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것들로 해서 이제 뭐 알 수 있는 거고. 예를 들어서 또 사인이나 코사인 이런 것도 한번 해봅시다. 그래서 이제 하다 보니까 이게 에너지를 구하고 싶은데 마이너스 무한대를 해서 비주기 신호에 대해 적용해서 하는데 이게 이제 정확하게 얘기하면 사실은 이게 t를 뭐 무한대 보내면서 마이너스 2분의 t, 2분의 t 이렇게 하는데 이거는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어. 그러니까 에너지는 비주기 신호에 대해서 하기 때문에 그냥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까지 해서 x제곱 t가 dt가 이게 무한대가 안 되면은 이게 이 값이 이게 우리가 e라고 그러잖아. 이거 뭐야? 이거 E라고 그러는데 이 에너지가 이렇게 되는데 이 E가 무한대가 안 되면은 무한대가 아니면은 이게 무한대가 아니면은 이걸 우리가 이제 에너지 신호라고 본다. 요걸 정확하게 기억해 놔야 돼. 요게 여기에서는 여기에 보면은 좀 정확하게 또 하다고 t를 무한대로 보내서 뭐 2분의 t, 2분의 t 하는데 이렇게 할 필요 없어. 이건 좀 더 어려워 이게. 이렇게 하면 좀 더 어려우니까 그냥 이게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까지 하면서 x제곱 t를 이렇게 이게 무한대가 아니면은 우리가 그냥 에너지 신호라고 하는 거야. 에너지 신호라고 하는 거야. 그러면은 이걸 하다 보니까 생각해 보면은 아까 내가 이제 좀 예로 이렇게 들었던 요런 이상한 신호 요런 거 뭐 이게 요 신호 말고도
이거 말고도 이게 에너지가 무한대가 안 되는 신호 우리가 알고 있는 거 있잖아. 사인 코사인 안 돼 이거. 사인 코사인. 왜 안 되느냐? 사인 코사인을 계산하면은 어떻게 되냐면 주기 신호는 어떤 문제가 있냐면 주기 신호는 딱 보면은 이 사인파 이렇게 봅시다. 사인파 요만큼. 그다음에 여기 계속 반복이 되는 거잖아. 이게 반복이 되는 거잖아. 응? 그러면 딱 한 주기만 잘라서 보겠습니다. 한 주기만 요 부분만 보자는 거예요. 내가 요 부분만. 요 부분에서 이게 이제 계속해서 반복이 된다는 얘기잖아. 이게 계속 반복되는 거든. 그러면 한 주가 아니라 한 주기네. 한 주기만 살펴보죠. 그 한 주기를 살피면은 이 신호를 만들어내는데 어느 정도의 에너지가 들 거 아니야. 에너지가 들 거 아니야. 이게 뭐 나중에 내가 얘기했지만 이게 앰플리튜드 A면은 이게 마이너스 A부터 마이너스 A 같으면은 이 한 주기 동안 발생하는데 필요한 에너지가 어떻게 되냐면 2분의 A 제곱 T만큼 필요해. 이 얘기는 나중에 좀 더 얘기할 거야, 좀 더. 근데 하여튼 뭐 이게 뭐 이거 몰라도 괜찮고 하여튼 이거 지금 알아야 되는 건 한 주기를 발생하는데 어느 정도의 에너지가 필요하다고. 에너지 당연히 필요할 거 아니야. 이거 만드는데 뭐 에너지가 필요할 거 아니야. 그게 뭐 이 에너지가 어느 정도의 에너지가 아무리 작다 하더라도 뭐 0.000000001이라 하더라도 이게 잘 생각해 봐. 첫 번째 주기에서 요만큼 필요해. 0.001만큼 필요해. 그다음 두 번째 주기에도 0.001 필요할 거 아니야. 그 세 번째 주기에도 또 필요하고 세 번째 이게 무한대부터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까지 계속 필요하면은 어떻게 되냐면 이 값이 아무리 작은 거라 하더라도 곱하기 무한대가 되면 어떻게 되는 거야? 무한대가 돼. 이게 아무리 작은 값을 곱한다 하더라도 0이 아니면 보통 에너지는 반드시 소모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모든 주기 신호는 어떻게 된다고? 에너지가 뭐가 된다고? 무한대가 된다는 얘기야. 무한대가 된다고. 그렇게 싫어하는 무한대가 돼버린다고. 뭔지 모르는 그 무한대가 돼버린다고. 수학하는 사람들이 싫어하는 뭐 전자공학도 싫어해 무한대는. 공학하는 사람 뭐 과학이나 이 공학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싫어하는 무한대가 돼버린다고. 그 개념으로만 존재하는 거. 우리가 시간을 아무리 내가 좀 전에 얘기했지만 시간을 아무리 내가 거슬러 올라가더라도 우리가 빅뱅 이전 138억 년 그 이전밖에는 안 돼. 138억 년을 생각해봐. 연도로 생각하면 138 곱하기 이게 뭐 몇 억년이야? 억년이면은 억년이 10의 몇 승이야? 10의 이게 100만 천만 이렇게 되겠네요. 그럼 18승이네. 10의 8승 이렇게 되거든. 그러니까 103 이거는 지금 보면은 1.38 곱하기 10의 10승년이 된다고. 그럼 이걸 초로 바꾼다. 초로 바꾸면 어떻게 되는 거야? 1.38 곱하기 10의 10승에다가 곱하기 365일 하루가 24시간 60분 60초 이렇게 초가 된다고. 그렇게 해봤자 이렇게 다 계산해봤자 이거 10의 2승 20승보다 작아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빅뱅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까지 이 138억 년 정도가 지금 했다고 그러는데 그걸 초로 바꾸면은 10의 20승밖에 안 된다고. 20승보다 더 작은 숫자라고. 그런데 우리가 보통 말하는 무한대라는 건 뭐 10의 뭐 1억승 뭐 얼만큼 많은 큰 숫자 돼야 되는데 아직 그것도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무한대라는 건 없다고 이 세상에. 그런 거 없다고. 그러니까 좀 너무 좀 복잡하게 얘기하는 것 같은데 하여튼 이게 주기 신호가 돼버리는 순간 어떻게 된다고? 에너지라는 건 무한대가 될 수밖에 없어. 에너지가 무한대가 될 수밖에. 그 주기 신호는 모든 주기 신호는 에너지가 어떻게 된다고? 에너지가 무한대가 된다고. 에너지가 무한대가 되면 어떻게 된다고? 에너지를 구할 수 없다라는 얘기야. 에너지를 구할 수가 없다고. 이 신호를 발생시키는. 왜냐면 계속해서 발생하기 때문에 그래요. 주기 신호라는 건 지금도 있고 내일도 있고 모레도 있고 뭐 다음날도 있고 뭐 138억 년 뒤에도 있는 거고 뭐 389만 년 9억 년 뒤에도 있는 거고 뭐 계속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 다음에 뭐 138억 년 전에도 있어야 되는 거고 그게 다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원래 주기 신호의 정의에 의하면 그걸 잘라내야 되기 때문에 뭐 나중에 보면 트렁케이션이라는 게 나오는데 지금 잘라내는 순간 이제 그게 주기 신호는 엄밀하게 얘기하면 주기 신호는 아니지. 근데 우리는 뭐 그냥 엄밀한 정도를 좀 따지지 않고 하여튼 뭐 하다 보니까 이게 되는데 그 모든 주기 신호는 어떻게 된다고? 에너지가 무한대가 된다고.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할 거야 이거?
에너지를 구하고 싶은데 어떤 신호 얼만큼 이게 약간 에너지라는 게 에너지라는 게 어떤 신호를 만들어내는데 필요한 어떤 양이거든. 신호를 만들었는데. 근데 에너지를 주기 신호에는 이거 에너지를 구할 수가 없어. 주기 신호뿐만이 아니라 다른 거에도 마찬가지이긴 한데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한다고? 아 그러면은 주기 신호에 대해서는 주기 신호에 대해서는 우리가 에너지를 구하지 말고 주기 신호는 에너지를 구하지 말고 에너지를 구할 수가 없으니까 뭐 주기 신호에 대해서는 에너지를 구하지 말고 뭘 하자고? 한 주기에 에너지 구할 수 없으니까 구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거야. 한 주기당 소요되는 구하자라고 하는 거야. 이 방법밖에 없어. 그러니까 이걸 지금 자꾸 보면은 사마형들도 내가 에너지를 구하여라 어떤 거에 대해서 뭐 파워 전력을 구하여라고 하면은 막 헷갈리는 사람 굉장히 많아. 근데 나는 이거 왜 헷갈리는지는 모르겠어. 이거 너무나 쉬운 건데 그 에너지라는 건 어떤 특정 이게 이게 그 신호를 발생하는데 드는 어떤 양이야. 어떤 그걸 만들어내는데 어떤 필요한 어떤 양을 말하는 건데 그게 주기가 신호가 되는 순간 이게 무한대만큼의 에너지가 필요하다고. 그걸 구할 수가 없다라는 얘기야. 그 말은. 구할 수가 없다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구할 수 없으면 그럼 난 모르겠다라고 넘어갈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면 너무 우리가 할 수가 없으니까 뭐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그렇다면은 한 주기에 대해서만 그걸 구해보자라는 거야. 한 주기에 대해서 구하고 그걸 나눠주자고. 그래서 이걸 파워라고 그러자. 이걸 파워, 전력이라고 그러자. 이걸 파워라고 그러자. 그 비슷한 거야 이게. 한 주기에 대한 거야. 한 주기에 대한 에너지인데 이걸 이제 근데 에너지를 구해봤더니 예를 들어서 한 주기 요런 예를 드는 거야. 예를 들어 이렇게 이 한 주기가 요 정도 1초만큼 이게 1초라 합시다. 1초. 1세컨드에 예? 이렇게 되는 거랑 어떤 것도 구했더니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될 수도 있잖아.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뭐 이렇게 되는 것도 있고 주기가 다를 수 있잖아. 이 주기가 돼 있으니까 이 한 주기 여기서부터 이 한 주기는 어떻게 4분의 1세컨드거든. 그러면은 그냥 한 주기에 대해서 에너지만 구하고 이렇게 하면은 이게 주기가 1초이냐 또는 4분의 1초이냐에 따라서 이게 또 달라지게 되잖아.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하냐면은 한 주기에 대한 이걸 정확하게 하려고 사람들이 이제 고민을 많이 했었지. 그래서 한 주기 파워는 뭐냐? 전력은 한 주기 이게 이 동안 사용되는 에너지에다가 지를 어떻게 주기로 나눠주는 거야. 이렇게 주기가 달라질 수 있으니까 주기를 좀 약간 그 뭐 노멀라이즈 한다고 그럴까? 하여튼 그걸 좀 나눠주려고 이렇게 하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된다고. 그래서 이거는 보면은 전력은 어떻게 구할 수 있느냐? 이거는 한 주기에 대해서 하니까 0부터 t까지 x제곱 t를 dt를 해주고 그 다음에 0, t 이렇게 구하면 된다. 이걸 파워 p라고 그래. 파워 0부터 t까지. 그 대부분은 이렇게 하면 다 구할 수 있어요. 대부분은 이렇게 하면 한 주기예요. 한 주기니까 내가 이걸 이렇게 해도 되고 나는 뭐 t니까 한 주기는 똑같은 거냐. 주기마다 반복된다고 했으니까 이걸 예를 들어서 이걸 마이너스 t부터 제로까지 x제곱 t 이렇게 해도 괜찮아. 똑같아. 주기마다 반복된다고 했으니까. 그 다음에 나는 뭐 그게 싫다. 나는 뭐 100t가 너무 좋다. 100t부터 101t까지 하고 싶다. 이거 똑같아. 그 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t분의 1로 나눠주는데 나는 뭐 201, 200t에다가 뭐 반드시 이게 소수로 나갈 필요는 없어. 2분의 100t부터 2분의 100t 하면 또 이게 또 딱 떨어지네. 2분의 501t부터 이게 2분의 501t 더하기 t 이렇게 한 주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x제곱 t dt 이렇게 해주면 똑같다고. 그러니까 이 적분 구간이 t만 차이 나면 되는 거예요. t만 차이 나면 된다고. 이게 어떤 구간이든지. 왜냐하면 계속해서 반복되기 때문에 그래. xt가 반복되거든. 그래서 반복되기 때문에 한 주기 적분 구간이 한 주기이면 된다고.
그래서 일반적으로 어떻게 정리하면 이렇게 적을 수 있다고. 이걸 원업을 t에서 만약 예를 들어 t0로 한다. 그러면은 t0에다가 t 이렇게 캐피탈 T 제곱에 dt 이렇게 한다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이 정의로 다 구할 수 있어요.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경우 99.99%의 주기 신호는 이 정의로 다 구할 수 있다고. 이 정의로. 근데 하다 보면은 이제 이게 또 막 이상한 신호가 있거든. 이상한 신호들 또 이제 사람들 그런 거 만들어내기 좋아하잖아. 왜냐면 시험 쳐야 되니까. 시험 치고 뭐 제대로 이해했는지 이렇게 하려면은 그러면 이걸 이제 보면은 이제 이것대로 이제 구할 수 있는데 이 정의대로 대부분 다 99.9%다 이렇게 다 구할 수 있어. 이 파워로. 한 주기로 나눠주고 이렇게 구할 수 있는데 아까 내가 여기 구했던 요런 신호. 아까 이거 에너지 아니라고 했잖아. 이 신호 이게 에너지 아니라고 했거든. 그러면 이거는 파워 신호일 수도 있잖아. 그러면 파워인데 지금 이걸 보면은 한 주기가 아니야. 이거 분명히 주기 신호 아니야. 이거. 주기 신호 아니니까 그럼 이거는 주기 신호 아니니까 안 되나라고 생각했는데 그러면 이 주기를 이렇게 파워를 여기서 보면은 정확한 신호는 이렇게 된다고. t분의 1로 나눠주는데 마이너스 2분의 t부터 2분의 t까지 해서 t를 무한대로 보내주는 이렇게 해준다고. 그러니까 정확한 거는 이거는 이제 대부분 이 정의는 좀 심플한 정의인데 이 정의 심플 정의 심플한 폼이야. 근데 이거 말고 진짜로 이제 모든 거에 다 적용될 수 있는 거는 근데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어.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냐면은 리미트 p는 리미트 t를 무한대까지 해서 마이너스 2분의 t까지 x제곱 t에 dt t분의 1을 해줘야 되겠네. 이렇게 된다고. 그러면은 요 신호를 한번 아까 우리가 했던 요 신호를 한번 계산해 보죠. 요 정의대로 요렇게 어떻게 a고 이게 exponential 마이너스 a t 이렇게 돼 있는 거. 이렇게 돼 있는 요 신호에 대해서는 정의를 해보죠. 그러면 xt는 아까 어떻게 됐다고? xt는 아까 보니까 a였고 t가 0보다 작을 때 그다음에 a가 a의 exponential 마이너스 t에 t가 0보다 클 때 이렇게 돼 있잖아. 이 콜은 아무데나 들어갔다니까. 그럼 여기에서 보면은 이거는 p를 구한다. 그러면은 뭐 일단 0부터 t분의 1에다가 0 마이너스 2분의 t부터 마이너스 2분의 t부터 뭐 0까지 하고 그다음에 x제곱 t에다가 플러스 t분의 1에다가 0부터 2분의 t까지 x제곱 t를 dt를 한다. 요렇게 할 수 있잖아 이게. 그러면은 요 어떻게 되는 거야? 이걸 요 dt를 안 적었네. dt. 그러면 요 구간 마이너스 구간이니까 이건 a가 여기 들어가야 되겠지. 그다음 요거는 0부터 큰 구간이니까 요게 여기 들어가야 된다. 그럼 요걸 다시 적어보면은 t분의 1에다가 마이너스 2분의 t까지 여기서 a 제곱 dt가 되겠고 그다음 더하기 t분의 1에다가 0부터 2분의 t까지 a 제곱 exponential 마이너스 2t에 dt 이렇게 되겠네. 요걸 이제 리미트 t를 무한대로 보내야 된다고. 그러면은 첫 번째 항을 보죠. 첫 번째 항을 보죠. 이게 지금 내가 페이지를 넘어가야 돼서 이걸 지금 따로 적는 거예요. 지금 이게 아니면 옆에 밑에 쭉 적을 텐데 그러면은 내가 좀 기억이 안 되니까 좀 봅시다. 그래서 t분의 1에다가 마이너스 2분의 t까지 이거 내가 다시 적는 거예요. 여러분 적을 필요는 없어. dt고 플러스 t분의 1에다가 0부터 2분의 t까지 a제곱 exponential 마이너스 t dt 이렇게 되는데 첫 번째 항을 잘 봅시다. 첫 번째 항. 그럼 요거는 t니까 t분의 1에다가 a제곱 앞으로 빠져나오고 그 다음 t니까 t를 어떻게 마이너스 2분의 t부터 t까지 0까지 이렇게 되는 거잖아. 이게 이 적분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 이거 두 번째 거는 이게 t분의 a제곱에다가 어떻게 마이너스 2분의 1의 exponential 마이너스 2t를 어떻게 0부터 2분의 t까지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요거를 계산해주면 앞에 걸 계산해주면은 어떻게 t분의 1에다가 a 제곱에다가 0일 때는 0이고 마이너스 그러니까 0 빼기 마이너스 그러니까 플러스 2분의 t 이렇게 되겠네. 이렇게 되겠고 그 다음 플러스 t분의 a 제곱에다가 2분의 t를 넣으면은 마이너스 2분의 1에다가 그 다음에 exponential 마이너스 캐피탈 t고 그 다음 마이너스 이게 0이니까 1 이렇게 되겠네. 이렇게 되겠네. 그럼 이걸 다시 적으면은 이 부분을 다시 적으면 이 마이너스 때문에
요 마이너스 때문에 다시 적으면 요 부분은 다시 적으면은 이거는 2분의 1 마이너스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t 요렇게 되겠네. 이렇게 된다. 그러면 이걸 다시 적으면은 이걸 전체적으로 다시 적으면은 그러면은 적으면 이거 0이니까 이게 2t분의 a 제곱 t 이렇게 되고 더하기 이거 2t분의 a 제곱의 1 마이너스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t 이렇게 된다. 이걸 어떻게 한다고 아까 어떻게 한다고 리미트 t를 이게 t를 무한대로 보내야 된다고 이걸 무한대로 보내는 게 이제 파워가 된다고 이게 요 그래서 요걸 이제 무한대 리미트 p를 이게 리미트 이걸 리미트 요 전체를 이제 무한대로 보내야지. t를 무한대로 보면 요게 이제 파워가 된다고 이게 파워가 된다. 그러면 여기 tt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이걸 그러면은 리미트 앞에 거는 해봅시다. t를 무한대로 보낸다. 2분의 a 제곱 이건 어떻게 되겠어? 이거 리미트 t를 무한대로 보내는 뭐 t가 없는데 뭐 이거 t가 없어져서 이거 2분의 a 제곱이네. 더하기 두 번째 거는 봅시다. 두 번째 거 따로따로 보내야 되니까 무한대로 보내 2t분의 a 제곱의 1 마이너스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t 이렇게 된다. 그러면은 이거는 잘 보면 이거는 뭐가 되는 거야? t를 뭐 무한대로 보내든 뭐 0으로 보내든 뭐 t는 없으니까 이거는 2분의 a 제곱이야. 그냥 2분의 a 제곱이 이렇게 되는 거고 더하기 두 번째 거 봅시다. 두 번째 거 t를 무한대로 보낸다. 그러면 이 분모는 어디로 가는 거야? 무한대로 가겠네. t가 무한대로 가니까 이 t는 무한대로 갈 거 아니야. 그럼 분자는 어디로 가겠어? 분자. 이거 보면은 1 빼기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t는 무한대로 가면 어디로 가는 거야? t 리미트 t가 무한대로 가면 어디로 가는 거야? 이거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t 어디로 가는 거야? 이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리미트 t가 무한대로 가면은 익스포넨셜 t분의 1 이렇게 되겠지. t가 무한대로 가면 뭐가 되겠어? t가 무한대로 가면 이거 엄청나게 커지잖아. 제로로 가겠네. 제로 0으로 가는 거야. 그럼 이건 뭐로 가는 거야? 1로 가겠네. 1로 t를 무한대로 보내면 분자는 1로 가고 분모는 0 무한대로 가네. 그러면 분모는 무한대로 가고 분자는 1이 돼 버리면은 전체는 뭐가 되는 거야? 분수 이거는 어디로 가는 거예요? t가 무한대로 갈 때 어디로 가? 박관이 예, 어디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0으로 갑니다. 그렇지 0으로 가지. 이렇게 되겠지. 그 파워는 이거 어떻게 된다고? 이 파워는 결국 2분의 a 제곱이 된다. 이렇게. 그러니까 내가 지금 여기서 지금 구하고 있는 게 이거 내가 재작년인가 이거 중간고사 문제야 이거. 이 신호에 대한 파워를 구해라. 이 신호에 대해서 에너지를 구하든지 파워를 구하든지 이걸 구하라는 게 이게 재작년 시험 문제야 중간고사. 이거 구할 수 있어야 돼. 근데 이렇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뭐 사인파나 코사인파 이런 거에 대해서는 그게 주기신호인 줄 알아. 당연히 다 알고 있다고. 주기신호인 줄을. 그러니까 주기신호인가 파워를 구해야 된다는 걸 알고 있는데 이런 신호는 좀 약간 예외적인 경우지. 이거는 굉장히 예외적인 경우지. 그러니까 뭐 이런까지 내야 되나라는 뭐 사실 좀 그 생각이 들어가지고 작년에는 안 냈는데 뭐 올해는 하여튼 수업 시간에 이 문제를 풀고 있으니까 뭐 다시 낼 수도 있어. 이게 좀 약간 변형해서 그러니까 요렇게 약간씩 변형해서 돼 있다라는 걸 좀 알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파워를 구할 때는 보기에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 돼. 여러분들이 지금 보기에 이게 주기 신호를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실제로 이제 문제를 풀어야 되니까 이게 에너지를 구해야 되는지 내가 이제 문제를 어떻게 내냐면 다음 신호를 보고 이렇게 문제 낸다고. 중간고사 문제가 다음 신호를 보고 다음 신호 뭐 어떻게 내가 수식으로 주는 거야. 이걸 주기 신호이면은 아니 뭐 이게 에너지를 구하면 에너지나 파워를 구하시오. 이렇게 내가 다음 신호를 그러니까 먼저 이 문제를 풀려면 어떻게 해야 돼? 에너지 신호인지 파워 신호인지 일단 먼저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두 개를 구분해야 된다고. 그 어떤 신호 XT가 이게 에너지 신호인지 파워 신호인지 전력 신호인지 이 두 개를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 에너지 신호이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제일 먼저 딱 보기에 파워 신호는 주기 신호이면 무조건 파워 신호야. 주기 신호면 무조건 파워 신호야. 주기 신호이면은 뭐 파워를 구해야 된다고. 이게 주기 신호면은 뭐
주기를 구하고 8월 구하면 되지. 근데 조금 전에 봤듯이만은 이게 이상한 요런 경우가 있다고 이런 거. 요런 신호 뭐 이게 좀 주기 신호 안 같은데 이거 주기 신호 아니지 이거 주기 아니잖아. 마이너스 뭐 0보다 작을 때는 a이고 0보다 클 때는 a의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t 이렇게 되는 게 주기 신호 아니거든 분명히. 근데 이거는 에너지를 구할 수 없어. 그러니까 제일 먼저 딱 보고 주기 신호이면 무조건 파워야. 주기 신호이면 파워 신호이고 이제 비주기 신호이면은 비주기 신호 중에서 대부분은 에너지 신호인데 특정 경우가 이렇게 파워 신호가 될 때가 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일단 주기 신호 보기에 주기 신호다. 그러면은 뭐 파워를 구하면 돼. 주기 신호면. 근데 이게 비주기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 이게 에너지일 수도 있고 파워일 수도 있어. 근데 이 파워는 굉장히 예외적인 경우라고. 예외적인 경우이기 때문에 좀 전과 같은 요런 문제 내가 지금 요런 문제 있잖아요. 요렇게 생긴 거. 요런 거 말고는 내가 시험 문제는 내지는 않을 거야. 뭐 여러분들이 볼 거니까. 요런 거는 요렇게 풀어야 된다라는 걸로 그 정도만 알면 돼. 그 예외적인 거 요렇게 생긴 거 요런 거. 요렇게 되고 이게 쭉 있는 거. 0보다 작은 거에도 어떤 뭔가 존재하는 거 요런 것도 이렇게 예외적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비주기 신호이면 대부분은 에너지 신호이고 주기 신호이면 확실히 이거는 거의 100%야. 100% 주기 신호이면 100% 파워를 구해야 되는 거고 비주기 신호이면 에너지가 거의 한 99.9%고 한 0.01% 정도가 이제 뭐 0.1% 정도 0.01이 아니라 정도가 이게 예외적인 경우로 해서 파워를 구해야 될 때가 있어. 그래서 좀 약간 좀 들어가면 헷갈리는데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대부분 그냥 주기 신호이면 파워를 구하면 되고 비주기 신호면 에너지를 구하면 돼. 약간 예외적인 경우가 이제 파워가 예외적인 이렇게 생긴 신호가 이제 있긴 한데 그래서 하여튼 그렇고 그래서 전력 신호는 주로 이제 주기 신호는 무조건 피리오딕 시그널. 피리오딕 시그널인데 이걸 일반적으로는 아까 얘기했지만은 주기 신호는 이렇게 주기 신호이면 1 t에다가 이게 뭐 t0에서 t0 플러스 t x제곱 t dt 이렇게 하면 돼. 이렇게 일반적으로 주기 신호면 다 이렇게 해도 돼요. 뭐 이렇게 복잡하게 뭐 t를 무한대로 보내고 이렇게 할 필요 없다고. 이거는 굉장히 예외적인 경우예요. 아까 얘기했던 비주기 신호이면서 이제 에너지를 구할 수 없을 때는 이렇게 해야 돼. 다시 좀 적어보자. 이게 보면은 파워를 구하는데 파워를 구하는데 주기 신호이면은 그냥 이 파워는 이렇게 구하면 돼. 그냥 t분의 1로 나눠주고 어떤 특정 순간 t0부터 t0 플러스 t까지 접근 구간이 캐피탈 T만큼 한 주기만큼만 되면 되는 거고 주기 신호는 이렇게 구하고 이게 비주기 신호이면서 어떻게 된다고? 이게 에너지 신호가 아닌 거. 에너지가 무한대이면은 이제 예외적으로 이렇게 구해야 된다고. 뭐 리미트 t를 해가지고 리미트 t를 무한대로 보내면서 t분의 1을 나누는데 마이너스 2분의 t부터 2분의 t까지 x제곱 t를 dt 이렇게 해줘요. 파운. 막 굉장히 외우는 것 같은데 실제로는 주기 신호이면 그냥 다 이렇게 하면 돼. 그러니까 이 거의 뭐 여러분들 내가 파워를 구하라 하면은 대부분 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주기 신호이기 때문에 그냥 뭐 한 주기에 대해서 그냥 에너지 구하고 그걸 t로 나눠주면 된다고. 그래서 근데 이제 예외적인 걸로 요렇게 생긴 거 아까 내가 봤지만 요렇게 생긴 거 뭐 있어. 이런 거는 이제 원래 정의대로 이게 원래 정의거든. 정의. by definition. 정의대로 구해야 되는데 뭐 알겠지만 정의라는 게 어려워. 모든 것이 다 적용할 수 있는 거야 되기 때문에 지금 적분하는 걸 보면 무조건 x제곱에 대해서 적분하는데 x의 1승이나 x의 세제곱, x제곱이 아닌 함수에 대해서는 적분하면 안 되는 거 무슨 말이야 이게 김수종.
나 지금 무슨 그 말을 이해를 못해. 아니 이거는 데피니션이야 그냥. 그러니까 에너지라는 건 보통 이게 제곱의 형태로 나타나거든. 에너지라는 건 제곱을 이렇게 적분하는 게 이게 에너지라고 우리가 얘기한다고. 왜냐하면 이거 어디서부터 나오냐면은 잘 봐봐 이게 여러분들 지금 회로 이론에서 배웠는지 모르겠는데 회로 이론에서 이게 에너지가 이게 우리가 보면은 뭐 커런트하고 볼테이지하고 뭐 이렇게 나타나잖아. R하고 뭐 이렇게 나타나는데 이게 보면은 우리가 이 파워 이걸 파워라고 해야 되나? 보통 뭐 에너지라고 해야 되는데 사실은 뭐 여기서는 파워라고도 많이 하는데 이게 R분의 V 제곱 이거는 I 곱하기 V는 뭐 R의 I 스퀘어 뭐 이렇게 이게 다 제곱으로 나타나거든. 이게 제곱으로 이 같은 이걸 할 때 이렇게 제곱으로 나타나거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보통 에너지를 구할 때 보면은 이 RLC 회로에서 R분의 V 제곱이나 그러니까 원래는 I 곱하기 V인데 전력 곱하기 전압 이렇게 되는데 IV인데 I가 V는 IR 이렇게 되잖아. V는 IR 이렇게 되니까 이게 I 대신에 V로 하면은 이게 바꾸면은 그러니까 에너지가 I 곱하기 V 이렇게 되는데 I를 여기서 이제 첫 번째로 I를 R분의 V라고 넣어주면은 어떻게 대입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이게 대입하면 그러면은 R분의 V 제곱 이렇게 나타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V를 R 이렇게 나타나는 요걸 대입하면 어떻게 되는 거? V 대신에 그러면 R 곱하기 V I 제곱 이렇게 나타나거든. I 제곱 이렇게 나타나거든. I 제곱 이렇게 나타나기 때문에 대부분의 에너지가 어떤 형태로 나타나냐? 뭐 곱하기 상수 곱하기 뭐 제곱 이런 형태로 나타난다고 제곱으로. 그러니까 우리도 여기서 x 제곱으로 하는 거야. 이건 거의 정의라고 생각하면 돼. 정의. 왜 그러면 이게 내 질문이 지금 무슨 얘기냐면 어떤 이 김수정 학생이 질문을 했는데 왜 x 제곱으로 하느냐? 인테그럴 하는데 x 제곱 t를 하느냐? dt를 하느냐? 왜 x의 t를 dt를 하지 않고 왜 x의 세제곱 dt를 하지 않고 이런 굉장히 좋은 질문이야. 인테그럴 하는데 x의 4제곱을 dt를 하지 않고 왜 하필이면 x의 제곱이냐? 왜 x의 제곱을 왜 적분한다는 건 그 어떤 특정 영역에서 이제 그걸 계속 한다는 건데 이 제곱을 하는 건 뭐 이게 결국은 우리가 생각하면 물리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에너지라는 게 IV 우리 전자과에서 지금 사용하는 거야. IV로 되는데 이게 R분의 V 제곱이 되고 R 곱하기 어떤 상수 곱하기 I 제곱이 되든지 이렇게 되게 되면 제곱의 어떤 형태로 그게 시간 동안 축적된 거니까 T에 대해서 인테그럴 한다는 건 시간 동안 축적하기 때문에 요런 것들은 안 되는 이유가 이런 것들은 뭐 일단 수식에서도 우리가 이런 것들을 구할 수가 없고 예를 들어서 XT를 적분한다. XT가 만약에 코사인이다. 사인이라고 해서 이 사인 한 주기에 대해서 적분하면 어떻게 되겠어? 이 한 주기에 대해 적분하면 어떻게 되겠어? 여기서부터 예를 들어서 이게 t가 이렇게 있다. 사인 2파이 t다. 이렇게 이 한 주기가 이게 주기가 이제 1이 되겠지. t는 1이 되는데 그럼 0부터 1까지 사인 제곱에 아니 사인 제곱에는 사인을 2파이 t를 한다. 이게 어떻게 되는 거야, 이거? 0이야, 0. 뭔가 이 신호를 만들어내는데 뭔가가 우리가 필요한 뭔가가 있거든. 근데 이걸 그냥 인테그럴 해버리면 0이 돼버린다고. 왜냐하면은 이거는 이 플러스의 영역에 플러스 영역이 있고 이거 마이너스 영역 여기 두 개가 똑같이 되면서 상쇄돼 버리거든 이게. 상쇄돼 버린다고. 그러니까 이거 그냥은 안 되는 거지 이게. 그러니까 0부터 2분의 1에 인테그럴 해주는 거랑 2분의 1에 1까지 이렇게 해주면 요 자체가 반대가 되기 때문에 0이 돼버린다고. 그러니까 이거는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건 직관적으로도 이게 안 된다라는 게 이게 나오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제곱이 왜 나오느냐? 왜 파워나 에너지나 왜 둘 다 제곱이냐 하는 거는 여기 이렇게 생각하면 돼. 에너지가 이게 주로 제곱의 형태로 R분의 V 제곱, R 곱하기 I 제곱 이런 형태로 나타나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라는 거. 이거 뭐 아마 안 배웠나 이거 아직 회로이론 시간에. 회로이론에서 이거 뭐 굉장히 중요한 개념인데 이 뭐 에너지 구하고 파워 구하고 하는 거. 그래서 그게 뭐 좀 이런 식으로 된다라는 거. 우리가 주로 다루는 게 x가 요 xt가 결국 i가 되든지 v가 되든지 이렇게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걸 좀 일을 해야 되고 하여튼 뭐 다른 것들은 안 돼 이게. 뭐 세제곱 이런 뭐 개념 자체가 안 돼. 이게 우리 개념을 여기서부터 가져오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가져오기 때문에 제곱이 반드시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뭐 이렇게 되고 아주 좋은 질문이야 그 질문들은. 하여튼 그렇고 그 다음에 에너지랑 전력이랑 요 두 가지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에너지가 무한대가 그러니까 에너지를 구했는데
무한대가 안 된다. 그러면 에너지 신호야. 에너지 신호야. 에너지를 구했는데 에너지를 구했더니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이게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까지 뭘 구해봤더니 x제곱 t를 dt를 했더니 이게 왜 또 여기는 절대값인데 나는 또 절대값 안 썼느냐 하면은 이 절대값이라 하면은 뭐 이건 주로 이제 뭐 컴플렉스 복소수일 때 복소수 신호일 때 쓰는 건데 우리가 실제로 이 세상에는 복소수는 없거든. 그냥 우리가 개념성으로만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리얼 시그널만 하다 보니까 이 제곱이랑 똑같아. x제곱 t랑 이걸 제곱하는 거랑 x의 제곱을 t랑 같다고. 그래서 내 절대값 안 붙인 거야. 그냥 다 우리가 다룰 건 다 리얼 시그널만 다루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에너지를 먼저 구해보고 그리고 딱 보면은 파이나이트하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어떤 특정 구간에만 존재한다. 이걸 파이나이트하다고 그러거든. 파이나이트. 어떤 특정 구간에만 존재한다. 예를 들어 어떤 이렇게 막 신호가 막 이렇게 있는데 예를 들어서 뭐 100초부터 뭐 200초 사이 요 사이에 어떤 특정 구간에만 존재하는 거잖아. 이 사이에서만 존재한다. 이러면 무조건 에너지야. 그냥 이런 것들은. 뭐 일단 뭐 이거 일단 주기수는 아니고 주기수는 아니잖아. 주기수도 아니고 그다음에 이거 뭐 마이너스 무한대까지 뭐 가는 것도 없고 그러니까 이거 무조건 에너지 신호라고. 그냥 에너지야. 어떤 그럼 에너지를 구하면 돼. 그냥 이거 파이나이트한 구간만 딱 존재한다면 또 특정 구간에만 존재한다면 이 100부터 200이든지 뭐 101부터 뭐 325든지 뭐 하여튼 어떤 값이든 별 상관없어. 15의 100승이든지 뭐 그런 별 상관없어. 하여튼 무한대만 아니면 돼. 무한대만. 아니면 되는 거. 그래서 무한 이 에너지 요 밑에 거는 이제 요 밑에 거는 요 디스크리트 타임인데 디스크리트 타임이 일단 좀 어려우니까 이거 넘어갑시다. 디스크리트 타임. 그 다음에 전력 신호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무조건 어떻게 한다고? 이거 여기서는 파이나이트 하면은 파이나이트. 근데 파이나이트 하지 않더라도 무한대까지 가더라도 아까 얘기했지만 요런 신호들 요렇게 되는 거. 0이었다가 뭐 요렇게 0에서 이거 무한대까지 가거든. 이거는 파이나이트 하지는 않지만은 파이나이트 하면 무조건 에너지 신호고 파이나이트 하지 않지만은 익스포넨셜로 떨어지는 거야. 뭐 익스포넨셜 A의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T 이렇게 되는 이런 것들도 다 에너지 신호야. 되고 그 다음에 전력 신호는 어떻게 된다고? 주기 신호이면은 당연히 전력이야. 100% 이거는 100% 주기 신호이면 무조건 전력이야 그냥. 근데 비주기 신호인데도 전력을 구할 수밖에 없는 게 있거든. 그게 아까 얘기했던 굉장히 예외적인 경우. 신호인데 아까 얘기했던 요런 신호들 요렇게 되고 요렇게 되는 거. 요런 신호들. 요런 아주 예외적인 것들. 뭐 이런 것들 다 뭐 하기는 어렵지. 이거 뭐. 하여튼 주기 신호이면은 요걸 구하는 건 아까 얘기했지만 이거는 그냥 t분의 1로 해서 뭐 t0부터 t0 플러스 캐피탈 t가 x제곱 t에 dt 이렇게 구하면 되고 비주기 신호는 뭐 이거는 뭐 요렇게 구할 수밖에 없어. 비주기 신호는 여기 좀 어렵지. 요렇게 이 정의대로 이거는 정의대로 왜 한번 봅시다 이거. 아까 요 했지만 요 A번 요 구하면은 A는 아까 뭐 우리가 다 구했잖아 아까. 그래서 이거는 구하면은 요 반드시 구해봐야 돼 이거. 2분의 A 제곱 여러분들 스스로 해봐야 돼. 2분의 A 제곱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거 이거는 이제 굉장히 중요해. 이제 이 정연파 신호에 대해서 에너지와 전력을 뭐 이거는 그러면 이건 에너지는 이렇게 되고 이 파워는 어떻게 되는 거야? 전력은 어떻게 돼? 전력은 에너지가 있으면은 전력은 어떻게 돼? 전력은 제로가 돼. 전력은 제로가. 왜냐면 일단 주기도 아니고, 주기도 아니고, 그다음에 정의대로 t분의 1에다가 이제 뭐 이게 한 주기에 대해서 뭐 한 주기라고 하기도 그렇지만 이거 구하면은 t가 무한대로 가기 때문에 이게 어떤 제곱을 dt한 게 이게 어떤 파이나이트한 값이 나왔잖아. 이게 2분의 a 제곱이라는. 근데 t는 무한대로 가기 때문에 제로로 나오지 당연히. 그러니까 에너지 신호는 에너지는 어떤 파이나이트한 어떤 값이 되고 파워는 제로가 돼요. 보통. 근데 이게 정연파, 사인파, 코사인파 이런 것들은 에너지는 무한대가 돼버려. 그 파워는 이런 건 어떻게 되냐면 앰플리튜드가 A이고 마이너스 A 같으면은 이거는 뭐 얘기하겠지만 2분의 A 제곱 이거는 외워놔야 돼. 거의. 요거는 외워놔야 돼. 2분의 A 제곱. 앰플리튜드에만 관계있다고. 그래서 요걸 지금부터 하려고 했는데 지금 시간이 다 됐네.
어떻게 하지? 이거 해야 되는데. 이거 한 5분만 더 하고 합시다. 지금 다음 주 우리 그걸 해가지고 지금 조금씩 보충해야 돼, 이게.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냐? A 코사인 2파이 F0 T 플러스 세타. 이게 이제 코사인, 일반적인 코사인의 함수의 극한값의 유무로 구분할 수 있나요? 함수의 극한값으로는 안 될 것 같은데. 나도 그렇게 생각을 안 해봤는데. 그럼 이렇게 되든지 아니면 A의 사인 똑같아. 그러니까 우리 수업 시간에는 내가 사인이나 코사인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사인이나 코사인은 뭐만 다르냐면 똑같은 거야. 같은 거야. 같은 건데 뭐냐? 시작 지점만 다르다고. 어떻게 되냐면은 사인이나 사인 값은 코사인의 값은 이게 1부터 시작하냐. 요렇게 되잖아. 요렇게 되는 거고 사인은 어떻게 되는 거야? 사인은 어떻게 돼? 0부터 시작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시작 지점만 다르다고. 이 1부터 시작하느냐, 아니면 0부터 시작하느냐, 이렇게 된다고. 똑같은 건데, 신호가. 같은 건데. 이 두 개 같은 거야. 사인이나 코사인은 둘 다 같은 거라고 생각해야 돼. 그러니까 모양만 다를 뿐이지, 시작 지점만 다를 뿐이지, 그렇게 되는데. A 코사인 2파이, 요거에 대해서 이제 하면, 이건 일단 둘 다 주기 신호잖아. 주기 신호니까 당연히 파워겠구나. 에너지는 무한대겠구나. 이건 일단 먼저부터 알고 있어야 돼. 파워를 구해야 되겠구나. 그럼 파워를 구하는데 주기 신호니까 파워는 아까 뭐 정의대로 뭐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 뭐 이렇게 나가는데 그런 거 할 필요 없고 어떻게 t분의 1에다가 한 주기 뭐 t0부터 t0 플러스 캐피탈 T 이렇게 구하면 되겠구나 라고 이제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걸 뭐 정확하게 구하기가 좀 뭐 일단 이렇게 하는데 이걸 이제 x 제곱이니까 그럼 코사인으로 해봅시다. 코사인 요거 제곱을 해주면 a 제곱 코사인 제곱에 2파이 f0 t 플러스 세타 dt 이렇게 되는데 근데 좀 사실 수업이 끝나는데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게 좀 미안하긴 한데 요거까지는 풀어야 돼요 오늘. 그래서 요거를 해주면은 어떻게 돼 이게? 그러면은 a 제곱은 이건 뭐 상수잖아. 이건 상수니까 이 인테그랄하고 전혀 상관이 없다고. 그래서 빠져나가는 거고 t분의 a 제곱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요것도 뭐 t0는 내가 아까 아무거나 잡아도 된다 했잖아. 그러니까 쉽게 하려고 그냥 0으로 잡읍시다. 0 t0 뭐 다른 잡는 것보다도 0부터 뭐 이게 t를 0으로 잡을 필요는 없는데 계산하기 좀 편하려고 그러는 거야. 그 다음에 이제 코사인 제곱에 2파이 f0t 플러스 세타 dt 이렇게 되는데 코사인 제곱을 적분할 수 있어 없어? 코사인 제곱 적분이 안 돼. 이게 적분이 안 돼.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코사인을 다른 방식으로 이제 해줘야 된다고. 어떻게 하느냐? 이 공식을 알아야 돼. 뭐냐면은 코사인 제곱 세타는 코사인 제곱 x는 어떻게 하냐면 2분의 1 플러스 코사인 2x 이렇게 돼. 이렇게 돼. 요거는 좀 외워놔야 돼. 이거 내가 지금 코사인 공식 이런 것들 내가 뭐 외우라고 막 강요는 안 하는데 이거는 좀 알았으면 좋겠어. 코사인 제곱 x는 2분의 1 플러스 코사인 2x 되는 거. 요거는 그럼 요거는 이렇게 되니까 이 위에 거 요게 어떻게 바뀌는 거야? 요 그대로 놓으면 이게 x니까 이게 x잖아. x니까 어떻게 바뀌어? 이게 2분의 1 플러스 코사인 어떻게 4파이 f0t 플러스 2세타 이렇게 되겠네. 그럼 요거를 이제 적분해 주는 거라고. 그럼 뭐 2분의 1은 밖으로 뺍시다. 이건 상수니까. 그럼 요걸 다시 적으면은 2t분의 a 제곱에 0부터 t까지 1 플러스 코사인 4파이 f0t 플러스 2세타 요걸 dt를 하는 거라고. 그러면 요거 dt를 하는데 요 잘 보면은 요 앞에 거 요걸 따로따로 하는데 이걸 어떻게 한다? 1을 dt를 하면 뭐가 되는 거야? 0부터 t까지 1을 dt 하는 거랑 그 다음에 0부터 t까지 코사인 4파이 f0t 플러스 2세타 dt 요 두 개로 나눌 수 있다고. 그러면 요 앞에 거는 뭐가 되는 거야? 이게 적분하면 뭐가 돼? t가 되겠네. 그럼 두 번째 거 이거 적분하면 뭐가 되는 거야? 이거는 어떻게 되는 거야? 박민영. 네, 코사인 요거 적분하면 어떻게 돼? 일단 수식부터 불러봐. 이거 분수로 나오겠네. 뭐라고? 사인 어. 두 개로 하는데 앞에
그 4파이 F0 그것만 보니까 잘 모르는 것 같은데 뭐 2배로 한다 뭐 2배 갑자기 2배로 왜 나와 그게? 코사인 x를 적분하면은 그냥 이렇게 되는 거야. 코사인 ax를 적분한다. dx에 대해서 적분한다. 그러면 어떻게 a분의 사인 ax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뭐 이게 a부터 b까지 하면은 a부터 b까지 이렇게 되니까. 하여튼 뭐 이렇게 되는데 요 뒤에 걸 이렇게 계산해 주면 이렇게 되고 그럼 t 넣어주고 그다음 제로 넣어주면은 이 밑에 걸 좀 지워야 되겠다. 이거. 뭐 이건 알겠지. 사인 코사인은 알아야 돼. 이거 뭐 저분 모르면은 이거 꽝이야. 이거 아무것도 못해. 이거는 어떻게 돼? 그러면은 4파이 f0분의 1에다가 어떻게 사인 4파이 f0t에다가 플러스 2세타 빼기 0 넣어주면 t에다 0 넣어주면 사인 2세타 이렇게 되겠네. 이렇게. 근데 이걸 자세히 보면은 이 f0하고 t하고 어떤 관계 있어? f0하고 t하고 f0하고 어떤 t하고 어떤 관계 있는 거야? 이게 f0하고 t하고 곱하면 1이야 1. 주파수랑 이 주기랑 구하면 1이 된다. 1이 된다. 1. 그러면은 4파이 더하기 그러니까 2파이의 사인의 2파이의 배수는 어떻게 된다고? 이건 같은 거야. 이거 같은 거라고. 이거 0이 된다. 0. 0이 된다. 0이 된다. 그래서 이게 결국은 살아남는 이 뒷부분은 이게 0이 되고 0이 돼 버리고 이 앞에 살아남는 거 t만 살아남거든.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 그러면 2t분의 a제곱의 t 이렇게 되니까 t 없어지고 어떻게 된다고? 2분의 a제곱 이렇게 된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결론적으로 내가 얘기하면 어떻게 된다고? 여기에 지금 보면은 처음에는 어떻게 돼 있었어? 뭐 앰플리튜드도 있고 주파수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이거 뭐 세타도 있고 페이즈도 있고 이렇게 했는데 결론이 어떻게 된다? 이거 파워가 어떻게 된다고? 파워가 2분의 a 제곱이 된다고. 어떻게 된다고? 주파수에 상관없다라는 거야 이게. 그 다음에 세타에 상관없다라는 거야. 이니셜 값하고 상관이 없다라는 거야. 2분의 a 제곱. 요거 결과는 기억을 해놔야 돼. 외워놔야 돼. 이거 워낙 많이 나와서 그래. 사인하고 코사인의 전력을 구하여라 라는 게 이 응용수학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라 이게 뭐 다른데 여러분들이 뭐 회로이론이나 전자회로나 할 때 사인이나 코사인 파에 대해서 전력을 구하여라라는 게 우리 전자과한테 너무나 중요한 거거든 이거. 눈감고도 풀 수 있어야 돼. 오늘 지금 푼 거 이거. 그래서 이 디라이브 하는 것도 당연히 알아야 되고, 이거 중간고사 이거 엄청나게 많이 낸 거야 이 문제. 이 신호에 대해서 a 코사인 2파이 ft f0t 플러스 세타 또는 a의 사인의 2파이 f0t 플러스 세타 요거의 전력을 구하여라. 전력이나 파워를 구하여라. 전력이나 뭐 에너지를 구하여라라고 하면은 이걸 쭉 이렇게 구할 수 있어야 돼. 당연히 구할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구할 수 있는 것뿐만이 아니라 결과도 알아야 된다고. 뭐냐? 결과도 뭐냐? 결국은 어떤 사인파나 코사인파나 뭔가 나온다라고 하면은 이게 사인파나 코사인파는 이 주파수나 이런 것들이 다 다를 수도 있지만 세타나 이런 값이 다 다를 수 있지만 파워는 뭐에만 상관이 있다고? 앰플리튜드에만 상관이 있다. 앰플리튜드. 그래서 요걸 일단 풀어보고 그 다음에 사인으로도 해봐. 사인으로도 이걸 풀어봐. 사인으로 하는 데는 이거 어떻게 되느냐? 요걸 해보면 돼. 요까지만 하고 내가 끝낼게. 어떻게 하냐면 아까 우리가 코사인 제곱 x가 어떻게 된다고? 2분의 1 플러스 코사인 2x 이렇게 된다 했잖아. 근데 사인이나 코사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공식이 뭐냐면 요 공식이 제일 중요해. 뭐냐면 코사인 제곱 x 더하기 사인 제곱 x는 뭐가 되는 거야 이거? 박소정 이 뭐가 돼? 1입니다. 1이지. 요걸 넣어주는 거야. 그럼 코사인 x 이렇게 되니까 이게 그럼 코사인 제곱은 여기서 코사인 제곱 x는 1 마이너스 사인 제곱 x 이렇게 되니까 여기 넣어주면은 그럼 요거 대신에 요 대입을 해준다고 이걸. 요 대입을 해주면은 어떻게 되는 거야? 그럼 1 마이너스 사인 제곱 x는 2분의 1 플러스 코사인 2x니까 여기서 어떻게 되냐? 그럼 사인 제곱 x는 어떻게 된다고? 2분의 1 마이너스 코사인 2x 이렇게 된다고. 요것도 요 하나만 외워놔면은 요거는 그냥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그냥. 뭐 따로 외워도 되고 이걸 플러스 마이너스니까 요걸 이용해서 요 오늘 한 거 요 내가 너무나 중요해 지금 이 신호에 대해서 a 코사인
코사인이나 사인의 파의 전력을 구하는 거, 이거는 지금 응용수학에서만 사용하는 게 아니라 다른 데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졸업할 때까지 과목마다 거의 나올 만한 거기 때문에 이걸 거의 외워놔야 돼. 결론도 외울 수 있어야 되고, 결론도 알아야 되고, 디라이브 하는 것도 다 알아야 돼. 그래서 이게 요 지금 보면 요 페이지까지 했는데, 사실은 요 페이지를 건너뛰고 요것도 다 해보세요. 요것도 숙제 2-3도 해보고, 요것도 내가 요까지 23번 페이지까지 다 한 거니까 그거 다 해보고. 하여튼 뭐 요것도 내가 뭐 안 해봤지만 요거 다 풀어보세요. 내 다음 시간에 퀴즈 문제로 낼 테니까 비슷하게 뭐 똑같아요. A번이 약간 좀 어렵겠네. A번이 약간 좀 어렵게, 적분하는 것 자체가 이게 좀 어려우니까. 뭐 약간 좀 어려우니까 그러면 22번은 빼고 22페이지는 요건 숙제는 이거 하지 말고, 이거는 하지 말고, 요 23페이지 요거는 그대로 나오니까 요것도 한번 해보세요. 혹시 뭐 질문 있나, 질문?